SBS 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일 클래식 음악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의 연대기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음악 정보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클래식 정보로 함께합니다. 클래식을 사전 검색하면 같은 말로 고전음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서양의 전통적인 작곡 기법이나 또 연주법에 의한 음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네, 서양 음악사는 고대 중세사를 거쳐서 인문주의의 부활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부터 화려한 빛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크와 고전파, 낭만파, 국민악파와 20세기 근현대 음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음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와 항아리를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긴 한데요. 이를 보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음악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호나 악보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인데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음악은 기원 후 600년 교회에서 쓰인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과는 달리 흐름결이나 박자 없이 하나의 음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4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14세기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또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아래 핍박받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인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왕들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 바로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르네상스인데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의 부활 입니다. 네, 노래도 성서 위주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이나 모험 이야기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유행가를 마드리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리코더나 기타의 전신인 류트라는 악기가 유행하게 됐고요. 또 음악극인 오페라가 생겨났습니다. 네, 교회에서 합창만 듣던 사람들에게 연극하며 노래하는 오페라가 아주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크 시대는 1600년에서 1750년으로 일그러진 둥근 보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네, 음악은 그만큼 화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크 음악은 주로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그리고 4분의 4박자와 같은 단순한 박자들이 사용이 되고요. 빠르기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가락 역시 장식음이 많아서 화려하지만 반복이 많고 또 음역이 넓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게다가 악기도 아직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피아노보다는 챈발로나 하프시코드의 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소리의 크기에 변화를 시키는 음악을 만들기가 조금은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로크 음악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라고 하면은 비발디와 핸델 그리고 하이든이 있습니다. 네, 비발디는 작곡가이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했는데요. 네, 비발디와 또 핸델 그리고 바흐가 있습니다. 네, 비발디는 작곡가이자 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의 기악 합주곡은 과감히 기교를 부리는 곡이 참 많은데 바흐를 포함한 많은 독일 작곡가들이 비발디의 음악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작품에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사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탈리아의 12명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해서 만들어진 앙상블이죠. 네, 이무치치의 사계 중에 봄 연주 함께 들으면서 다음 바로크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 중에는요,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과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핸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은 1685년 2월 23일이죠. 독일의 삭소니주 할레에서 태어나서 1759년 4월 14일 영국에서 영면했습니다. 네, 그는 74년 전생애 중에서 47년간은 영국에서 그리고 27년간은 독일에서 살았는데요. 핸델은 선천적으로 가극을 좋아해서 그 방면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710년 하노바 후작에게 알려져서 그 궁전에 초대받아 음악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듬해 가극 리날도를 런던에서 성연했는데 이어서 많은 가극을 작곡했지만 당시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가극의 작곡과 상연에 온 심혈을 기울인 핸델은 마침내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허약해져서 요양을 한 뒤에 다시 가극에 몰두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가극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취미로 여겨졌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오라토리오는 세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메시아는 1742년 4월 13일에 더블린에 초연되면서 또 절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성공의 기분이 전환된 핸델은 잇따라 오라토리오를 쓰게 됐고요. 마침내 오라토리오로 위대한 악성의 영광을 얻은 것이죠. 네, 그리고 그는 오라토리오는 이 시대의 바흐와 견주어서 음악의 아버지이며 또 음악의 어머니라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네, 핸델은 1751년 오라토리오 예프타를 작곡하고 있는 동안에 장님이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마침내 1759년 4월 14일 성금요일 아침 8시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영국의 국왕은 핸델의 음악이 남긴 공적을 기려서 그의 유해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을 시켰는데요. 네, 바흐와 핸델은 같은 시대의 독일 음악가이면서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바흐는 핸델을 깊이 존경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핸델의 작품을 사모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연주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네, 그럼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핸델을 잊게 했죠. 바로 오라토리오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핸델의 할렐루야가 나오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노래를 듣게 되는 걸까요? 네, 옛날에 할렐루야를 듣던 영국의 왕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더니 뒤에 있는 신하들도 덩달아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일어서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후에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부분은 모두가 일어서서 듣는 것이 관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명반이 갖게 되는 힘, 바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바흐는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평생을 교회와 귀족의 궁전에서 일을 해야 했다 합니다. 네, 그는 음악의 합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하나의 성부에서 다른 성부로 옮겨가는 독특한 구조인 푸가라는 푸가의 형식으로 된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네, 바흐는 최소한의 음악적 요소만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빈틈없고 또 튼튼한 음악을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바흐는 토카타와 푸가, 쥐선상의 아리아, 예수는 인간의 욕망의 기쁨, 마태순환곡, 무반주 첼로 모음곡, 평균율 피아노 곡집 중에 전주와 푸가,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탈리아 콘체르토 등의 푸가 음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흐의 쥐선상 아리아 들으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독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종목 번호는 042670인데요. 4분기 실적 호조와 또 자회사인 밥캣의 실적 성장성이 주가에 부각될 전망입니다. 전년 판매 부진했던 중국 등 거래 상대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굴삭기 국내 시장에서는 동사가 현대중공업과 볼보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급감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또 단기 매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CJ제일제당인데요. 종목 번호는 097950입니다. 4분기 환율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부의 고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신을 포함한 바이오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이익과 성장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CJ제일제당은요, 국내 최대 종합식품 업체로서 식품과 사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영위하고 있는데요. 원재료 수입액이 크고 외환 관련 부채가 많아서 환율과 곡물 가격 변동에 실적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고부가 가치 전문인 의약품인 순환조혈제제, 소화제제, 그리고 항생제제 등 차별화된 일반 의약품인 컨디션과 스칼프메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토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두산인프라코어와 또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요, 다리미만 있으면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지 그런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부터 다양한 자화상까지 주름을 통해서 이 다리미 아티스트를 선보였는데요. 정말 이 새로운 기법이 놀라운 충격, 새로운 충격, 또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눈이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수은주는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까지 휘몰아쳤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평온한 그런 날씨입니다. 수은주가 영상으로 오르면서 계속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한파가 올해 들어 마지막 한파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은 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오후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